네네. 저 혹시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정은 씨 한 분만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네. 다른 근장분이랑 교수님 두 분 다 지금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녹화 뜨고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네. 오늘 말씀드린 자료는 다 그 파일 전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사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저희 인스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알렉스 건이라는 친구고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서 네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알렉스가 답변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작곡과 공후학번이고 정보문화 6.5기인지 8.5기인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그리고 그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정보융합학과 UX랩이고 지금은 양양에서 오하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유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PT 순서는 아마 저희 오하오 소개하는 거, 그리고 오하오 인스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전임에 그려봤고요. 파워플랜트를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 저희가 간략하게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양양에 위치한 오하우인데요. 저희를 표현하는 말을 뭐로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로컬 로스터리, 카페, 커피 회사, 그리고 뭐 핫플레이스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디자인 오리엔티드 브랜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사진들은 이제 저희 알렉스가 감각 있게 찍어준 사진들입니다. 네, 이제 대외적인 저희에 대한 소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저희 남편도 이제 이슬기찬인데 그분도 이주식 교수님이랑 같이 계속 대학 생활했고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고 저희 걸 하고 싶어서 이제 양양으로 비촌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고요. 생두 선별, 로스팅, 추출까지 모두 최상급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최적의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간도 뭔가 오아오만의 공간 컨셉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에스커 퀘스천인데 이 공간에서는 질문을 좀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디자인적으로 녹여보았습니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원래 텐덤 커피 클럽이라는 브랜드로 시작을 했었어요. 2019년 6월에. 그 친구를 이제 오하오로 리브랜딩을 한 건데 원래 텐덤이라는 영문 뜻이 2인용 자전거라서 뭔가 함께 같이 가는 의미를 담아서 네이밍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편안한 따뜻한 나무, 자연 힐링 자원 이런 자연 이런 것들이 좀 어, 그 컨셉 중에 하나였고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고 본의 아니게 약간 연령대가 좀 높은 실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어떤 특성 이유로 리브랜딩을 하게 됐는데 오아오라는 뜻은 생강 커피 클럽의 자전거 모양을 약간 형상화, 텍스트로 형상화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해시태그가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이전에 편안한 따뜻함이었다면 지금은 멋진, 힙한, 쿨한 이런 느낌이 좀 더 가미가 됐고요. 스타일, 감각, 매력, 힙 이런 식의 키워드가 오아오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다면 오아오는 아예 타겟팅을 굉장히 주밍해서 조금 스타일리시한 피플들을 완전히 좁혀서 다가간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하오로 바꿀 때 모든 걸 다 바꾸자 체인지 에브리띵이라는 전략으로 전부 다 텐덤의 잔재는 모두 없애는 게 목표였고요. 공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전에는 좀 우드톤의 따뜻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면 지금은 완전 그레이톤의 포인트 컬러들 위주로 해서 좀 슬릭하게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 메뉴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라떼잔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크고 무거운 듯한 느낌이었고 베이커리류 같은 것도 기존에 있던 레토릭을 따르는 베이커리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간결하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나 디자인 같은 것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스타그램 스타일의 변화인데요. 보시면 좌측이 팬덤 계정이었을 때고 우측이 이제 오하우 계정인데 팬덤 계정 같은 경우는 구구절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텍스트가 굉장히 많고요. 조금 말이 많았었던 거라면 오하우 계정에서는 말보다는 확실히 비주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걸로 해서 완전히 스타일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궁금하실 게 인스타그램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인스타그램의 변화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공식 계정명은 oao.asq 아까 말씀드렸던 ASQ 퀘스천을 디자인으로 저희가 ASQ라는 단어로 이제 풀고 있는데 그거를 공식 계정명으로도 이용을 했고요. 초기에는 oao.양양이었는데 친구들이 지역명 노출이 그렇게 쿨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아예 중간에 그래도 꽤 운영을 오아웃 양양으로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아웃 ASQ로 아예 변경을 했고요. 사실 그 계정명을 변경하는 것도 저나 저희 남편 그러니까 이슬기차는 좀 중간에 뭘 바꾸는 거에 대해 주저주저하는 편이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 서울대에 있으면서 중간에 뭘 바꾸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걸 좀 내려놓고 하니까 좀 더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아웃.asq도 이제 변경이 된 상태고요. 아마 계정은 미리 공유드려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저희의 타겟, 인스타그램 타겟은 누구냐면요. 인스타그램을 인스타스럽게 잘 이용하는 젊은 감각적인 사람을 타겟팅을 했습니다. 인스타스럽게라는 말은 사실 인스타그램은 아시다시피 비주얼 SNS잖아요. 블로그나 유튜브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최초의 인스타그램은 비주얼 SNS로 탄생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본래 취지와 같이 아예 비주얼 컨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로 타겟을 조금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젊은이라는 나이가 나오는데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해본 결과 단순히 그냥 나이가 20대 초반이거나 20대 중반 이런 선술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의 플랫폼 특성을 잘 이용하는 약간 마음이 젊은 사람.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30대 넘거나 40대인데도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을 좀 타겟팅을 했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땐 감각적인 사람이 좀 저희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감각 또는 센스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에 민감하고 자신의 무언가를 표출할 때 배타적이거나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자기를 좀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의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여기서 죄송해요. 페르소나 질문하려고 했는데 뒤에 있어가지고. 네네. 아, 그,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오아우 인스타, 그럼 진행할까요? 네네네네. 계속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아우 인스타그램을 보는 혹은 볼 퍼스널을 저희끼리는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알렉스를 그러니까 저희 알렉스가 되게 저희 집에 올 법한 친구라서 알렉스들 아니면 공주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저희 손님들을 좀 칭을 하는데 이번에 이거 정리하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브랜드의 옷을 잘 사는 그리고 사진이나 책, 음악 등의 자신의 취향으로 본인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리고 SNS에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인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소극적으로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쨌든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이나 찍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의 인스타그램을 보는 퍼소나라고 잡았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양양에 놀러 온 그래서 양양에 놀러 온 것을 인스타에 뽐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퍼스널을 잡아봤고요. 이 밑에는 제가 주로 보는 시티보이 드로잉이라는 인스타에 있는 계정인데요. 여기서 본인들의 옷을 이제 보내주면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 개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잘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브랜드들,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브랜드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인스타그램에서 얼굴을 다 까든 아니면 좀 숨기든 어쨌든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붙여보았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가 저희가 잡은 퍼소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너네들의 감각, 센스를 마음껏 뽐내고 뒷받쳐줄 수 있는 공간이야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종류 카테고리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이 힙하다. 공간 사진인데 저희가 양양이긴 한데 양양하면 서핑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바닷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진짜 안쪽 시골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고 안쪽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 사진들을 조금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의 힙인데 로스팅이나 브루잉이나 라떼아트 등의 약간 행위 액션이 들어간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나 막 입맛 아닌데 그 저가 커피, 메가 커피나 백다방 말고 나 약간 진짜 좀 뭘 알아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게 콘텐츠, 그러니까 하는 행위들의 사진들을 좀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디자인의 가치인데 저희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디자인 오리엔티드 브랜드를 지향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음료나 디저트 혹은 굿즈 메뉴 사진을 이제 올리면서 아 여기 브랜딩 하는 곳이네 디자인 멋지다 멋있고 맛도 좋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게 크게 이 세 가지 사진 종류들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스타를 보고서는 아 여기 오면 공간도 멋지고 컨텐츠도 멋지고 디자인도 멋져요. 사진도 이렇게 멋지게 찍을 수 있답니다. 이 장소를 선택한 당신의 힙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포할 수 있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사진 종류들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과 콘텐츠 디자인 사진을 조금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선정한 퍼소나 고객들은 저희를 그 이미지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게시물에 안에 있는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피드의 무드로 그 브랜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게시물의 텍스트 내용을 뭘로 채울까 고민하기 이전에 저희 오아오 ASQ 피드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살피고 이미지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거 보시면 한 개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그걸 분할로 잘라서 9개 이미지로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한 게시물에 여러 장의 이미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피드 밸런스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다음 먼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추석에 니편 내편 송편이라는 송편 모스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1번 보시면 제조 과정이랑 여러 것들을 이제 좀 낱장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근데 피드가 조금 뭔가 지저분해진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송편을 크게 하나 올려서 이제 비주얼을 좀 자랑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크게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들렌 박스도 출시를 했는데, 마들렌 박스도 나왔으니까 크게 6장을 한번 올리고 작게 이제 디테일한 컷 같은 것들도 올려서 전체적인 피드 디자인을 맞추자라는 것들로 이제 이 피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럼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감각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스가 워낙 이런 인스타그램 관리의 감각 그리고 피드를 배치하는 감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친구에게 맡기는데 혹시 뭐 정은 씨나 혹은 다른 분이 이걸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사실 이 부분은 감각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일단 이 정도로는 로지컬리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는 최, 최대 몇 개죠? 23개인가? 23개, 5개까지가 한 게시물의 맥스예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최대치로 다 답니다. 그리고 보통 생각했을 때 양양에 위치한 카페니까 뭐 양양 카페, 아니면 양양 커피, 양양 커피 맛집,
양양 카페 추천 뭐 이런 것만 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는 근접한 곳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나 카페가 아닌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검색에 걸릴 수 있게 약간 광범위하게 다양한 해시태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속초는 아니지만 속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속초 카페 아니면 강릉 카페 아니면 강릉 여행, 뭐 고성 핫플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지역에 저희 매장만 대변하는 태그가 아닌 굉장히 다양한 태그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봤을 때 오하오의 인스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여주기식. 일단 좋아요의 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팬덤 계정에서 오하오로 바뀌면서 저희가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고요.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브랜드의 성공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텍스트로 이제 컨텐츠 텍스트로 서사를 다면 안녕하세요. 뭐 저희는 뭡니다. 뭐 항상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사실 좋아요는 많이 눌리거든요. 근데 그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뭔가 많이 알려진다거나 아니면 손님이 많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좋아요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의 이미지를 이제 파는 거죠. 이미지를 팔고 거기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개 나눠서 올리는 것이 누군가에는 공예 아니냐. 이거 교수님이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인스타그램 로직에 의해서 이 9개가 순서에 그러니까 저의 그냥 오하오 ASQ 말고 저의 개인 계정에 오하오 ASQ에서 9개로 나뉜 사진들이 그냥 쭈르륵 올라가지가 않고요. 띄엄띄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1번부터 9번의 이미지가 있을 때 1번 이미지가 나왔다가 조금 한 3시간 있다가 4번 이미지가 나왔다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게 뭐지 싶어서 들어가 보면 저희는 그게 성공, 그게 후킹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딱 들어갔을 때, 여기 이런 게 멋진 게 하네? 이런 거 멋있네?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거에 느끼게 되면 그게 저희는 성공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장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저희가 해시태그를 맥스치고 다 달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이 너무 좁지 않냐. 젊어도 이런 감성 싫어할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인구 통계학적인 젊은 사람이 저희 타겟팅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21살이어도 저희의 이런 보여주기식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희는 불특정 다수의 젊은이가 아니라 굉장히 특정 소수로 타겟팅을 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팬이 생겨서 이제 확장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타겟팅을 조금 좁게 가져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하오 저희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분석해 보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러면 관리하는 거 전임 앱을 한번 작성해 봤어요. 크게 실제로 운영할 때는 기획 단계랑 액션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조금 구체화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선 소재를 찾습니다. 이제 전체 피드에 들어가 보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마들렌이 나왔네. 마들렌 한번 올려볼까가 아니라 오하오 ASQ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마들렌 한번 올려볼까? 이런 식으로 전체 피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려야 할 콘텐츠의 종류를 그 피드를 보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좀 공간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가정샷을 좀 찍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전체 피드를 보고 콘텐츠의 종류를 찾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공간 중에서도 저기 대문을 한번 찍어볼까? 아니면은 의자를 한번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선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데요. 이거는 근데 개인의 특성에 조금 디펜던시가 있는데 한 장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 수백 장을 찍어서 고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알렉스 같은 경우는 수백 장을 잘 찍어서 고르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수백 장을 막 찍어서 그중에 잘 나온 걸 하나 고르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저희 친구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인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인은 한 장을 조금 잘 찍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알렉스 말로는 용기를 갖고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보시면 처음에는 공간에 빈 공간 사진들이 좀 많아요.
손님이 없어서 빈 공간이 아니라 약간 거기에 찍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저희 공식 계정에 올라갈 건데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는 그 문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빈 공간이 좀 많았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렉스가 용기를 갖고 그분들께 저 사진 찍을 건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 등장하는 에너지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무드의 느낌이 나오고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친구가 카메라로 찍는 경우가 있고,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가 있어요. 시의성이 약간 중요하고,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캡처링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핸드폰으로 찍는 것 같고요. 좀 약간 고급지고 작품성이 좀 중요한 경우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막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고르는데 일단 제끼는 것이 흐리거나 흔들리는 것들은 다 제낀다고 하고요. 사진 속에 보기 싫은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해서 야외 사진을 찍었을 때 전깃줄이 보이는 것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전깃줄이나 아니면 나뭇가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진의 피사체가 나온다면 그 사진들은 다 제끼고요. 사진 내부의 배치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그건 같은 경우는 이 소재찾기로 넘어갔을 때 전체 피드에 들어갔을 때 이 사진 내부의 배치가 너무 조잡하지 않나? 아니면 쓰레기통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는데 그 쓰레기통이 좀 그래도 그 이해해 볼 법한 자리에 나왔으면 뭐 괜찮아. 근데 그 전체적인 무드에서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하면 이제 제거. 뭐 이런 식으로 사진 내부 안의 배치도 좀 확인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고른 이후에는 이제 액션을 하는데 액션은 실질적으로 이 피드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편집하는 거는 별건 없다고 이제 친구는 얘기하는데 이제 인스타 어플 그러니까 인스타에 그냥 사진 편집 기본 뭐 밝기 대비 뭐 이런 것들로 조정을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도비에서 나온 라이트룸 무료 버전으로 이제 사진을 편집하는데 사실 이것도 무료지만 이 정도면 편집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필요시에는 9장으로 나눠 올립니다. 이 필요시 9장으로 나눠 올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체적인 피드의 분위기를 봐서 이번에는 약간 다 밀어버려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9장으로 나눠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다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놀란 건 부계정으로 체크하기입니다. 오아오 ASQ와 동일한 계정, 비밀 계정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미리 올려놔서 이게 이 사진이 진짜로 전체적인 피드 속에서 이미지가 맞는지 미리 한 번씩 체크를 한 이후에 이제 본 계정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계정으로 한번 전체적인 피드 분위기를 맞추고요. 그다음 정식 계정에 올리는데 이때 텍스트 멘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먼저 생각하고 이미지를 작업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지를 먼저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거기에 어울리는 텍스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댓글에 이제 해시태그를 추가하고 댓글을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이제 저희의 전이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파워플랜트를 인스타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저희처럼 파워플랜트 인스타그램을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보여줄 건지 정리부터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파워플랜트 인스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사람을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피드 모드를 결정할 이제 레퍼런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알렉스가 주로 참고하는 그 인스타 계정들이 이런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피드 모드가 조금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파워플랜트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라는 것들을 인스타로 레퍼런스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개 이상씩은 꼭 올려서 지금 뭔가가 안 되고 있어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토리 링 만들기고 하나는 게시물인데 공사 현장 등을 그냥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궁금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링은
죽어있는 인스타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인스타 피플들이 관심을 좀 덜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이상씩은 뭔가 핑크링이 달려있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로고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플랜트를 타이포그래피 형태든 아니면 도형 형태든 로고화해서 각인시키는 게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이미지에 그냥 이미지를 노출하는 거랑 이미지에 텍스트를 로고를 얹어서 이제 보여준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해 두고 이제 로고를 빨리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시태그 확장 전략은 저희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파워플랜트에 조금 더 특화된 거다라고 알렉스랑 얘기를 했는데, 관련성 있는 태그와 관련성 없지만 더 많은 타겟 유입이 가능한 태그를 무지성으로 막 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는 서울대생을 끄는 것보단 인스타그래머블한 사람들을 먼저 끄는 것이 더 쉽고 파급력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몰랐는데 그 그냥 지하철역 태그를 무지성으로 막 넣는다거나 아니면 22, 23, 24, 25, 26 뭐 이런 식으로 나이를 막 무지성으로 막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젊은 친구들. 그리고 97년생, 그리고 셀카, 셀피, 셀카 아닌데 뭐 감성,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태그를 막 무지성으로 넣어보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확장해서 쓰는 거는 양양에 있는 오아우보단 서울에 있는 파워플랜트가 조금 더 용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계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계정은 사실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통계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정이 몇 명에게 어떻게 도달을 했는지, 그리고 광고를 하면 이제 이 게시물이 얼만큼의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는지 보시면 1.3만, 1.1만 뭐 이런 식으로 다 게시물마다 이제 얼마만큼 퍼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 무지성 태그들을 달아놓고 어느 태그가 지금 먹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홍대, 건대, 뭐 연대, 고대 뭐 이런 식으로 대학교를 걸었는데 그게 더 많이 퍼진다. 그러면 이제 그런 태그들을 주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면 좋고, 그리고 어떤 피드의 모드가 조금 더 먹힌다라는 것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으로 꼭 전환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시킨 이후에 광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그래서 그거를 꼭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와 이슬기찬이 겪었던 것 중에 이제 아마 비슷하게 겪을 것 같아서, 피드의 무드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톤의 무드를 설정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파워플랜트가 그 블랙톤의 무드를 유지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레퍼런스 인스타그래머들을 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드를 변할 때 아홉장 이미지 같은 것들로 확 밀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뭐, 이거 뭐지? 관광 렌즈 같은 필름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막 그런 것들을 올리거나 아니면 짧은 릴스들을 막 해보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계속 해보는 게 오히려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꼭 하나로 결정했을 때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다. 계속 변화시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재 찾고 사진 찍기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감각적인 건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각하고 사진 찍기를 이제 생활화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만 하면 나 사진 잘 못 찍고 이게 되게 예술적인 경지에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저도 주저주저 되는데, 어, 알렉스가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그냥 뭐 오와오, 양양 카페 이렇게 태그를 검색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지성 태그들, 셀피 아니면 뭐 스트릿 패션 뭐 이런 식의 태그를 타고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보고, 그 인플루언서들도
자기의 무드를 뽐내는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쇼핑을 위한 인플루언서, 그 파리피플들, 뭘 팔기 위한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그걸 확 구분하고요. 일단 자기의 무드를 조금 보여주고 싶은 저희가 잡았던 오하오의 퍼소나들을 이제 찾은 후에 그 사람들이 피드를 어떻게 꾸미는지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찍었던 구도나 각도나 그리고 편집했던 뭐 모습들 같은 것들을 저희 걸로 차용해서 굉장히 계속 시도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감각에 국한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생활화하고 또 해보고 아니면 지우고 보관도 굉장히 많이 해요. 보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보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일단 그 준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잘 음, 들어주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네. 여쭤볼게.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텐덤 커피 하우스에서 오하오로 리브랜딩을 하신 이후에 네. 사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타겟 인구가 줄어든 게 맞잖아요. 네, 가족 엄청 단, 들었죠. 네, 가족 단위 인구보다 말씀하신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인구가 훨씬 적을 텐데 리브랜딩을 진행하시고 나서 뭐 유동 인구가 타겟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 내지 매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네. 어느 정도로 혹시 변화가 있었을까요? 매출의 변화요? 매출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유동 인구 정도만 말씀을 해주셔도. 아, 글쎄요. 근데 사실 그전에도 그 손님의 오는 수는 한 2배 정도 늘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음, 그전에도 안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네. 그, 뭐랄까, 저희가 아예 이제 퍼소나라고 잡았던 그 사람들로 바꾸면서 영업시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였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을 휴무를 하고, 그리고 아예 그 사람들이 흡족할 만한 상품들로 이제 이 공간을 채우면서 거기에서 매출이 조금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오는 사람은 비슷할 수 있으나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먹힐 만한 것들을 많이 하니까 매출은 더 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언급을 하신 것 중에 사실 좋아요 수는 브랜드 성공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좀 의외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팬덤 때 좋아요가 더 많았어요. 음, 네. 그럼 좋아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방금 보여주신 도달률이나 팔로워 네, 수나 이런 맞아요. 걸로 정리를 하시는. 네네. 네, 음, 팔로워 수도 사실 의미 없고요. 아, 도달수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네. 그 팔로워 수도 어느 정도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희끼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약간 여기가 유튜버 구독자 같은 느낌인 건가요? 조회수가 더 중요하고 이런. 네네, 조회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뭐, 저기 1만이래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야, 여기 네. 텐트 엄청 멋있다.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희가 생각한 타겟팅을 한 그 퍼소나기 때문에, 뭐, 음, 여기가 명소 1만 정도 되면 사실 뭐 1만 뭐 2만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뭐, 여기 유명한 데인가 보다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지 저희의 이제 이미지를 좀 어필하는 거에 꼭 그게 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봐서요. 저희는 팔로워 수나 좋아요 같은 거는 별로 연연하지 않고 음. 오히려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도달률. 유튜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회수. 아, 만약에 네, 네, 내가 제가 만약에 이제 네, 일반인이고 어느 카페에 이제 놀러 가려고 이제 인스타를 좀 찾아보는데 네. 만약에 어떤 카페가 좀 사진이 좀 멋있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사진 이미지를 좀 많이 볼 것 같이 뭔가 여기 좋아요 몇 개 눌렸네? 약간 이런 생각은 보통은 안 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오하오 계정 운영하시면서 도달률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약간 뭐 변화를 뭐 어, 주로 어떤 콘텐츠 올렸을 때 오하오의 경우에는 도달률이 많이 안 올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체감을 하신 게 있는지. 광고. 체감은 딱 광고를 광고.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체감을 확 느꼈거든요. 아, 그때는 네. 광고를 하기 전에는 이제 뭐 네네네. 2천에서 3천 정도 이제 네네네. 도달률이 있었는데 광고를 저희도 처음 해봤고 네네네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는데 네. 광고를 하고 나서는 음. 도달률이 진짜 계약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해서 광고에 대해서 엄청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어, 광고. 그 네. 인스타그램 그 CPI가 건당 1,000원인가 2,000원 정도로 제가 예전에 찾아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어, 그게 네. 따라 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네. 뭐 네네 5일에 뭐 어느 정도를 1,000, 뭐 2,000,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약간 가격적인 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도 기간 사실 그 단위로요? 언제 네, 기간 대비 도달률을 광고비로 산정이 되고요. 음, 그리고 뭐 낮지만 길게 갈 거냐, 짧고 굵게 갈 거냐, 이거를 다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 토, 일, 월 이렇게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5일 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목요일 날 광고를 해서 월요일 날 끝난다거나 그러니까 음, 반짝. 그리고 지금 오늘 날씨가 좋대, 이번 주에 날씨 좋대, 그러면 음, 슬러시를 좀 광고해 볼까 해서 그런 음. 식으로 약간 계속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광고를 이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 많이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계정으로 네, 전환을 할 때 뭐 혹시 이게 뭐 승인 받는 과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식인가요? 왜 전혀 없어요. 아, 그냥 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제 개인 계정도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꿔봤거든요. 아, 네. 근데 아무것도 없고요. 아, 1분이면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사실 네. 얘를 아무나 다 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도 요즘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 음, 무드쟁이들도 이제 광고를 좀 하는 형편인 것 같아서 네, 네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레슨스 for 파워 플랜트 부분에서 사실 그 로고랑 디자인 시스템에 관해서 지적해 주신 걸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뭔가 이제 교수님께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교수님께서 인스타를 키우고 네. 싶어 하시는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 디자인 시스템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뭔가 교수님들이 이거를 그러면 디자인을 해서 내려오는 걸 써야 될지 아니면 그 밑에서 그냥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나을지 사실 근데 밑에서 작업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지금 저나 그 뭐지 저번에 오셨을 때 사진 좀 잘 찍는 사람 섭외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네. 안 됐어요. 약간 이게 학교다 보니까 외부 인력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저나 이제 여기 같이 일하는 학생이 해야 되는데 그런 로고나 타이포 디자인 시스템 사실 이게 파워풀해야 피드에 그 뭐 사실 뭐 사진의 노출이나 채도 같은 거는 것보다 그런 게 더 그 일관성을 보여주기에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진전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워플랜트 자체 로고만 딱 하나 나와도 해결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도 555 이 로고가 있기 때문에 렉시가 이제 뭐 거기에 채도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텍스트를 얹어서 음, 투명도를 조정한 이후에 네네. 뭐이 상품을 판매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고 자체만 딱 나와도 아마 일을 하시는데 조금 음,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이 로고가 주는 또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디자인 네, 가이드라인이 아마 로고가 나오면 그거에 그쵸. 맞춰서 네, 쭉 풀릴 거고, 맞아요. 얘가 타이포그래피 형태든 도형 형태든 뭔가 로고가 나와야 된다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사진만 올라갔을 때랑 이 사진에 로고가 얹어서 올라갔을 때랑 또 저, 이미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워플랜트 로고는 선생님 빨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사실 로아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디자인 오리엔티드 브랜드니까, 로고를 중심으로 해서 멀천다이즈도 여러 개가 있고, 네, 커피도 맞아요. 있고, 공간도 있고, 사실 사진에 담을 만한 비주얼 컨텐츠 자체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파워플랜트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저희가 뭐, 커머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조직 안에 있는 공간 내지 시설이니까, 어, 여기에서 일단 저희는 멀천다이즈가 없고 뭔가를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파워플랜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룩앤필이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은 씨 그걸 내려놔야 돼요. 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일반적이지 않아도 네. 괜찮은 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이게 내려놔지기가 쉽지 않은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 네. 일관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 아, 일관적인 건 그냥 로고 하나가 결정되면 그 로고만 일관적이면 사실 로고도 사실 일관적이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요즘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냥 그 피드의 무드를 계속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걸 내려놓고 나면 훨씬 편해져요. 그 아, 로고 봤을 때 그게 네. 잘 안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재밌는 걸 좋아하지 일관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각 잡혀 있는 걸 좋아해요. 렉시도 엄청 그런 각 잡혀 있고 뭔가 일관적인 거 좋아하지만 그 일관적인 건 그 내가 이번에 선택한 A라는 피드의 무드에서만 하면 되지 그 A라는 피드의 무드를 영원히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뭔가 약간 그 그러니까 피드의 무드 차원도 물론 있는데요. 컨텐츠 자체가, 그러니까, 콘텐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요? 저희 오하우 한번 피드 들어가 보면 네. 갑자기 가쁜 막 그 송편 나왔다가 가쁜 음, 뭐 키링 나왔다가 가쁜 음, 공간 나왔다가 가쁜 뭐 갑자기 그 핸드드립 하는 거 나왔다가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음, 어떻게 보면 A, B, C, D 뭐 루틴하게 딱 정해놓고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이렇게 돌아가면 좀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네. 재미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사실 파워플랜트 지금 저희는 할 게 너무 재밌게 인스타로 보여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냥 그 오하우 인스타 맨 끝에 이제 넘어가 보면 그냥 공사 현장 같은 것도 막 올려요. 그냥 음, 계속 그냥 날 것 그대로 나중에 보면 아 그것도 이 공간의 무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화관 뭐지 MD 그 아크릴로 만들어 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네. 그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찍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확대해서 찍는다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음, 찍는다거나 이렇게 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뭐, 그 정병주 선생님 춤, 그것도 그냥 발만 보여준다거나, 머리만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재밌게 풀고, 그리고 그때 너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만약에 일관성, 그리고 완성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안 네. 되죠. 왜냐면 완성이 안 된 공간이고, 음, 아직 뭘 보여줄지 결정이 안 된 공간이고 사실 미지의 공간이잖아요.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고 같은 것도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네. 로고도 막 내가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만들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거고 어, 그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세리프체 스타일로 해야 돼? 아니면 헬베티카 스타일로 해야 돼? 막 이런 것부터 막 그니까요. 아니면은 막 제가 지금 레슨폴 PP에 P에 그 대문자로 쓰고 뒤에 P는 소문자로 썼잖아요.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써도 돼? PP라고 불러도 돼? 그니까요. 막 그니까요. 이거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막 엄청나게 고민이 많을 텐데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보관하면 돼요. 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라 해야지? 제가 의사결정권자면 그냥 막 이렇게 시도하고 보관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막 해볼 텐데 일단 뭔가 위에 운영위원회 교수님들이 계시고 알렉스는 어때요? 내가 있잖아요. 나 오너가, 여오너가 있잖아요.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음. 그럼 게시물 컨펌 안 받고 그냥 하세요? 관리를? 네,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물어보지 않고 아, 진짜요? 사실 막 그렇게 콘텐츠가 맨날 달라도 그냥 네. 그 올릴 때 그 사진이 멋있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막 일관성이 없어도 음. 그 멋있는 사진 올리면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제가 선생님한테 말해놓을게요, 정은 씨. 이거 근데 어디 녹화해서 어디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올라가나요? 교수님 드릴 건데요. 아, 교수님을 드릴 거죠. 그 어디에 교수님한테 올라가진 않죠. 올라가진 않죠. 올라가진 않으면 그냥 막말할게요. 그, 그 진짜 막말할 거. 그, 교수님이 만약에 관리하라고 정은 씨한테 얘기하는 거면 네. 정은 씨가 이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서 정은 씨의 감각을 믿어도 돼요. 음, 그거는 제가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저는 렉시를 믿어요. 그리고 진짜 막 욕을 쓰는 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쌍욕을 쓰는 거 아닌 이상, 사실 그렇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약간 인스타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세팅해서 갈 필요가 없고 하면서 조율을 하면 된다. 이게 네, 네네네. 핵심이고요. 대신 꾸준히. 음, 꾸준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만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렉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고 개인 계정을 좀 나만의 퍼스널 음, 브랜딩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게 잘 네. 안 돼요. 왜냐하면 음, 내가 했던 방식과 내가 주로 쓰는 레토릭이 있으니까 음, 그거를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서 아마 정은 씨도 어려울 거예요. 저, 왜냐하면 정은 씨가 하던 방식과 이 파워플랜트가 이 꼴이면 되게 좋은데 이 꼴이 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이 꼴이 아니거든요. 저,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 여기는 이게 아마 공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막 음. 좀 음, 신경이 예민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민해져요? 지금 아니 예민해요. 그러니까 뭔가 예민하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잘 어울리겠지 해서 올렸는데 뭔가 좀 안 맞으면 거기서부터 음, 좀 그런 게 있죠. 아예 그러면 그날 아예 막 안 올리거나 막 음, 아, 정은 씨는 좀 시간이 성격이 어때요? 여기는 되게 꼼꼼하기도 하고 일관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저도 약간 디테일 광인이란 소리 되게 많이 그러면은 듣는 잘할 수 있을 편인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아까 아예 그냥 저 혼자서 키가 나한테 있고 책임도 나한테 있다. 그러면 사실 오히려 상관이 없겠는데 이게 이제 위에 교수님들도 같이 보시는 거고 학교의 조직, 그러니까 학교 조직 밑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니까 괜히 뭔가 세팅이 된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담이 있죠. 거죠. 그건 제가 교수님한테 따로 그런 거 아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초반에 결판을 짓고 하는 건 어때요? 맞아요. 결판을 줘야지. 이런 응, 식으로, 이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봤으면 하겠다. 좋겠다. 뭐 하겠다. 페르소나 설정도 그냥 제가 하는 게 나을까요? 교수님한테 아예 의견을 묻지 말고 일단 제가 그냥 시안 만들어서 가져가서 펌펌 받고 하는 식이 더 빠르겠죠? 낫고. 근데 그거를 이해해 주실 분이에요. 그, 그렇긴 한데요. 그쵸. 파워플랜트가 서울대에 있지만 서울대 아닌 공간처럼 만들고 싶으시니까 사실 지금처럼 하면 안 될 지금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존의 음, 단과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수능 오피셜? 그 공식 네. 계정에서 하고 있는 그 레토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건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저, 그래서 음, 그거를 막 정은 씨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야 너 왜 좋아요가 이거밖에 안 늘려 뭐 왜 이런 식으로 막 여러 장을 막 계속 올려 막 이런 걸로 태클 거실 분은 아닐 그렇죠. 거라서 그렇죠. 대신에 정확하게 그 짚고 넘어가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왔으면 좋겠고 이런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난 이렇게 할 거예요라는 거를 음, 그 그러니까 퍼소나는 사실 같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교수님이랑 같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원래 UX 디자이너라 네. 그 퍼소나 잡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는 따로 잡고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어제 렉시를 인터뷰해서 이런 애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잡은 거라서 아마 네네네. 제대로 할 거면 미리 퍼소나 잡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는 뭐 워크숍 같은 거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 그 의사결정권자 스테이크홀더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나 네.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어필하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게 아, 또 그쵸. 방향성 정도는 컨펌을 네네네 받고 운영에 있어서는 네네네 방향성을 주시라 자유를 하고. 자유를 달라. 그리고 필요한 음, 건 로고다. 로고가 있어야 이제, 음. 로고 같은 경우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로고가 바뀌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뭐, 네.
지금 상황에서의 파워플랜트는 사실 로우하고 날 것 그대로니까 그거를 대변하는 느낌으로 가고 조금 정리된 이후에는 또 정리된 듯한 느낌을 반영한 파워플랜트 로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지금도 정은 씨 디자인 하나요? 저도 이제 정문과에서 깔짝깔짝하는 정도 뭔지 아시죠? 네네. 그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로고 만드는 거는 로고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요. 아니 그 운영위원회 교수님 중에 미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조속과 선생님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또 그전 조소가 오기 전에 디자인 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부탁드리면 될 것 아,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네. 교수님들과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혹시 12시 다 됐는데 고민이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서 네네. 그것만 좀 여쭤보면 사실 이게 제가 근무 시간이 길게 확보가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제가 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이틀 10시간 정도예요. 그 근무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서 그 친구랑 이제 교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근무지도 파워플랜트가 아니라 뭔가 촬영을 하려면 일단 나가야 돼. 일단 나가야 되고 뭔가 수시로 이거를 포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닌 거예요. 관리에 있어서도 이걸 계속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쭉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물론 저는 이제 교수님이랑 일을 같이 오래 했고 그게 있으니까 만약에 저만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제 뒤에 올 그 이제 파트타임 학생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뭔가 그러면 지금 같이 저랑 일하는 친구한테 너도 24/7으로 이걸 고민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약간 그런 이렇게 계속 뭔가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계속 그 관리도 스위칭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전문이에요, 이거. 알람 전문이에요. 응. 어떻게 보시는지 그 파워플랜트 공항까지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얼마 막 걸리진 않아요. 한 10분 15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알렉스식의 그 그러면 의미였어요. 그런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럼 저 근무를 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한 1시간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지. 지금 30분은 사진 촬영 시간으로 써야지? 라고 해야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실 근무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다. 근데 그거는 근데 망국 뭐지? 망국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잘하려면 시간이 더 맞아. 들어야 되는 거고. 음, 우리 알렉스도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있었죠. 저도 그 암기가 있어요. 업무 시간 내에 이걸 하고 싶은데, 음, 행복해요. 업무 시간 내에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 그리고 저희도 비슷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거의. 매장 어, 운영을 해야 맞아요. 되니까 손님도 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음, 또 사야 되고, 음, 그리고 뭐 음, 수리해야 되고, 뭐 이런 데 인스타그램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음. 친구 사실 시간을 추가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근데 그거는 그러시군요. 네. 마음에 따라서 달라요. 아, 아, 그 마음 알았어. 맞아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완전 괜찮죠. 음. 근데 아마 그 찍는 네. 시간 외에도 또 막 골라서 올리고 막 이런 것까지 하면 막 한두 시간은 그냥 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그러면 사실 트렌드 보고 이런 것도 이걸 위해서 쓰는 시간인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완전 또 연애식이에요, 지금. 시간이 어. 시간이 엄청 들죠, 진짜. 그쵸. 그러면 근데 또 이게 아까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깝지. 다른 걸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그쵸. 출근한다 해서 그쵸, 그쵸, 정확하게 그쵸, 그쵸. 마음에 드는 게시물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렇죠. 아, 음, 근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뭐 맞아요. 근데 드리는 만큼 나오는 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알렉스께서는 어쨌든 그냥 추가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다인 것일까요? 결론은 그렇죠. 더 그, 잘 하려고 마음이 있으니까 좀 더 쓰게 되는 거. 음, 힘드시다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계기요? 계기 이쪽이에요. 뭐 작은 소동이, 작은 소동이 뭐 쉽게 있었어요. 말하면 이제 아, 쉽게 말하면 이제 초, 초심을 잃었다.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사람이 암흑기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겪다 보니까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브랜드가 자기 거다. 아, 내가 여기 팀이다. 이런 사실 그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그럴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오는 친구들은 근로 장학으로 그냥 네, 정말 어려워요. 기관에서 알바하려고 오는 애들일 거라서 제 뒤에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친구도 그렇고 그게 이제 어떻게 조율을 해줘야 될까가 좀 걱정이. 좀 마음을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거. 저 이게 여기 오는 다 학생들이 해야지 이런 자기 브랜드가 아닌데. 그건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쵸. 근데 그거는 교수님과 얘기를 해야 돼. 보상, 아니 제일 쉬운 게 항상 맞아요. 1번이 돈으로 보상, 그러니까 자원으로 보상, 휴가로 보상,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건 좀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죠. 근데 근데 아니,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렉스랑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네.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 이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들인 음, 시간이 것도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인 시간이 적다고 해서 또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래갖고 그거는 어려운 편이긴 하죠. 근데 그래서 정은 씨가 좀 더 고생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정은 씨든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 원 오브 댐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은 또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알렉스는 사실 이런 걸 좋아하기는 해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피드를 맞추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퍼스널로 잡은 게 알렉스들이다. 알렉스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걸 조금 좋아하기는 해요. 그냥 그 음, 일과 별개로. 그래서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잘하고 그래서 잘하니까 저희는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또 신나서 또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런 이게 이제 반복의 루틴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 근로장학생 제일 중에서도. 오시는 분이 인스타를 좋아하시면 이제 베스트. 베스트죠. 근데 그럴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죠. 나도 근로장학생 돈 벌려고 그 전산원 같은 데서 했던 것 같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인력이 충원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저랑 이제 한 명, 딱 그 두 명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둘 다 뭔가 막 자신이 있진 않지만 일단 인력 충원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막 상황인 거죠. 아이고 저는 하면 하겠는데 왜냐면 디자인도 해봤고 사진도 찍어봤고 수업에서 근데 이제 근데 이거를 내가 뭔가 공식적인 기관 어쨌든 학교 안에 있는 기관인데 여기를 대표하는 계정을 내가 운영할 깜냥이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런 되더라고. 거는 업무 관리도 그런 그렇고. 거 내려놔요. 그런 거 오히려 내려. 잘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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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 이렇게 했대 뭐 이렇게 하면은 더뭐 뿌듯함을 느낄 응.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되게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근데 정원 씨 나는 그게 네, 네, 내가 지금 되게 너무 노인 같은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정원 씨 나중에 꿈이 혹시 기획자인가요? 저 PM 직무로 가거나 아니면 HCI 연구하러 가거나 할 것 같습니다. 나는 PM이든 기획자든 보통 그, 시간 외를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아, 그 그렇죠, 야근을, 맞아요. 그러니까 야근을 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죠. PM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의 관계나 일의 맞아요, 완성도를 맞아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도 약간 비슷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항상 일 음. 생각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약간 교수님께서 저를 그냥 근장인데 이런 거 시키시고 약간 아시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저는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뭔가 그러면 내가 졸업하면 이 뒤에 올 친구가 잘할 수 이거 그 책임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요즘 하는 거 애들 잘하는 좋아해서. 애들 많아요. 괜찮아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야겠네요. 네, 맞아요. 아니, 저는 제가 오하오 인스타에 뭘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확 내려놔서 렉시한테 넘겼고, 렉시도 이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본인의 모드를 찾고 이제 하고 하니까 훨씬 더 나아요. 음, 만약에 제가 계속 오하오 계정을 뭔가를 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래서 그 내려놓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이제 여쭤볼 걸 다 네, 여쭤본 네,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무슨 말씀- 자료는 네, 카톡방에다가 그 네. PDF 올려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